여러분의 지갑과 통장, 그리고 살고 계신 집값까지 모두 더해서 빚을 빼면 얼마가 남으시나요? 그 금액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진짜 실력인 순자산입니다. 만약 그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몇 퍼센트일까요? 흔히 1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들 하는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순자산 계급을 7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래 단계인 7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순자산이 마이너스이거나 거의 0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전체 가구의 약 15% 정도가 2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이거나 학자금 대출, 주거비 부담으로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마라톤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달리기 시작도 안 했는데 발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수익률보다 저축률이 중요합니다.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먼저 막는 것이 자산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6단계는 순자산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의 구간입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보통 1인 가구나 결혼 초기 가구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첫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자산 규모가 작아서 투자를 해도 크게 티가 나지 않지만, 여기서 1억 원이라는 첫 번째 마디를 넘어서는 경험이 향후 자산 증식의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이제 5단계입니다. 자, 순자산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구간입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딱 중간 수준, 즉 중앙값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이제 막 묘목을 땅에 옮겨 심은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뿌리는 내렸지만 아직 열매를 기대하기엔 이릅니다. 이 구간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불안이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적금 위주의 저축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4단계는 순자산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30%에서 40% 정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에 내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방에서 꽤 여유로운 주거 환경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제 나무가 제법 자라 그늘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비바람을 피할 내 집은 생겼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쓸 돈이 부족한 하우스푸어 위험이 있는 층이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가 이 층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상위권의 관문 3단계입니다. 순자산 6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의 구간입니다. 상위 15% 안팎의 중산층 핵심 계층입니다. 과수원에 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 해마다 일정량의 수확을 거두는 단계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에 안정적인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가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의 속도를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단계, 순자산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구간입니다. 자, 대한민국 상위 10%의 벽을 넘어서 상위 5%까지 진입하는 층입니다. 많은 분이 꿈꾸는 진정한 부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자산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0%라는 훈장과 같습니다. 이제는 함대를 이끄는 선장입니다. 웬만한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배를 가진 셈이죠. 2층에 계신 분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단계를 넘어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지키는 방어적인 전략에도 능숙합니다. 마지막 1단계는 순자산 3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최상위 구간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내외의 초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에게 돈은 더 이상 생존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산이 스스로 새끼를 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2층 사람들은 시간의 자유를 완벽히 누리며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치 있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 구조는 약 77%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주머니에는 껌살돈 1,000원 한 장 없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억 자산가인데 실제 생활은 대출이제 허덕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나만 빼고 다 부자야라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의 기준을 정할 때는 순자산의 총액만큼이나 현금 흐름, 즉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자산 10억에 대출 이자 내느라 허덕이는 사람보다 순자산 5억이지만 매달 월세나 배당금이 나오는 사람이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를 찾아보는 이유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상위 1%라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며 중위값을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화려하게 보여주는 모습에 속아 내 삶을 비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산은 결국 내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살펴본 순자산 순위가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었다면 그것을 동력 삼아 내 자산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혹은 빚이라는 껍질이 너무 두꺼워 알맹이가 적은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중요한 건 남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더 단단한 경제적 토대를 쌓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자책하기보다 내가 가진 자산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 관리와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그 숫자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산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알찬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오늘보다 내일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